응원의 의미로다가 점심 사겠습니다. 선택하시죠. 한식, 중식, 양식 뭐 드실 거죠? 아니, 이 뜬금포 전기는 뭐죠? 선택하시죠, 빨리. 글쎄, 뭐 중식? 선택하시죠. 짜장, 짬뽕, 볶음밥. 아, 여긴 짜장이 맛있는데. 얼큰한 국물이 땡기기도 하고. 해장도 해야 되니까 짬뽕. 선택하시죠. 빨간 짬뽕, 하얀 짬뽕. 글쎄요, 흰 짬뽕? 에이, 그래도 짬뽕은 빨개야지. 빨간 짬뽕. 선택하시죠. 해물 차돌박이. 글쎄, 이거 뭐 둘 다 좋은데. 차돌? 선택하시죠. 이연복 짬뽕, 백종원 짬뽕. 아이, 이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아, 왜 자꾸 선택하라 난립니까? 점심시간도 아닌데 골 아프게. 왜 골이 아픈지 아십니까? 자, 뇌 과학 상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말입니다. 핸드폰 배터리에 비유하자면 하루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도에 상관없이 그 양을 다 쓰면 좋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짬뽕이냐 짜장이냐 별다른 의미 없는 결정들도 연이어 내린 다음엔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쓸데없는 선택에 머리를 쓰지 않기 위해 스티브 잡스가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녔던 일화는 유명하죠. 아, 그래서 그 돈 많은 양반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구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회사 운명이 달린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뭐죠? 딱히 머리 쓴 것도 없는데 점심 메뉴 선택에 골치가 아프다니. 워낙 뇌 용량이 작아서 선택 몇 번에 과부하가 걸리나 봅니다. 컴퓨터로 치면 뭐 286급? 대체 얼굴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하고 결혼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전 부인이 당신 이상형이었습니까? 그랬으니까 결혼했겠죠. 자, 가서 뇌과학 상식 하나 알려드리죠. 자, 이 둘 중 이상형은? 글쎄, 뭐 제 이상형은 없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딱히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고르죠, 빨리. 그냥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반응을. 이분? 오케이. 역시 나랑 보는 눈이 다르네. 다행이네요. 여자 두고 싸움할 일은 없겠네. 나랑 싸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병명 나왔네. 과대망상. 누구한테 옮았나 보네. 그거 전염병이죠? 왜 연병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대답이나 하시지. 이 사람이 왜 이상형이죠? 얼굴이 동그랗고 착해 보이네요. 단아하고 정숙해 보이고 지성미도 좀 보이고. 아무튼 이분이 이상형에 가깝네. 뭐죠? 그 비웃음은? 좀 전에 이상형이라고 고른 사진은 이겁니다.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어? 말도 안 돼. 어? 아닌데? 분명 이분이었는데? 2010년 미국 뉴욕대 연구진이 이와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90% 이상이 자신이 선택한 사진이 바뀐 걸 못 알아봤죠. 이를 선택맹이라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바뀐 사진을 보고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이유를 줄줄이 늘어놓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난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뇌는 말입니다. 이유를 물으면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술 왜 좋아해?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느낌이거든. 왜 경찰을 한 거야?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 사람이랑 왜 결혼했어? 사랑했으니까. 방금 떠오른 대답들 대부분은 뇌가 지어낸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허언증을 깨닫지 못하는 가련한 존재인 거죠. 아니 그럼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한 이유가 대체 뭐죠? 그건 본인도 알 수 없는 뇌 저 깊은 곳에 있는 무엇인가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 같은 거 다시는 하지 마시죠. 당신 뇌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전처랑 비슷한 분을 선택하게 할 겁니다. 이 양반이 진짜 겁주는 것도 가지가지네.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시켜 자신들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게 사이비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이비에 눈이 멀어도 자기 자식을 어떻게 살인자로 만들죠? 아마도 양은정 씨 뇌는 세로토닌 수용체가 주로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 뇌는 불안이나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어떻게든 이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뇌는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그때 사이비 종교를 만나면 양은정 씨처럼 되는 거죠. 대리자와 신도들은 양은정 씨를 위로하고 확신의 천어조로 구원과 치료를 약속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위안, 희망을 얻을 때마다 그녀의 뇌에선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물질들이 나오죠. 그럼 끝난 겁니다. 강한 안도감,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집단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면 뭔가 잘못된 줄 알아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몸에 해로운 줄 뻔히 알면서 담배 못 끊는 그쪽 뇌구조랑 비슷합니다. 나 진짜 뼈 때리는 비유 한 방에 이해됐습니다. 뭐 담배도 끊으니까 세뇌도 끊으면 되겠네. 뭔 방법 없나? 스스로 신념이 잘못됐음을 알아차리고 행동을 바꾸게 하기 위해 정신과에선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합니다. 좋네요. 그렇게 치료하면 한 6년? 그 정도 걸릴 겁니다. 하긴 나도 담배 끊는다 한지 10년. 안 되겠네. 가망 없네. 예.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스님에게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건 목사밖에 없다. 믿음의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맞아요. 니코틴 패치 붙여서 담배 끊는 것과 같은 원리죠. 여기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지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꼭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지우리가 채찍질을 당할 뻔한 위기 상황에서 등장해 구해줬으니 믿을 수밖에 없죠. 그때 비상 상황에 빠진 양은정 씨 뇌는 속을 준비가 돼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워낙 카리스마 넘치기도 하죠. 구원자처럼. 적성 찾았네. 사이비 교주. 그쪽 적성은 광신도? 예. 그럼 구원자님 다음 스텝은 뭐죠? 양은정 씨 뇌를 해방시키기 위한 두 번째 스텝. 뇌를 비우는 겁니다. 우리 뇌는 말입니다. 정보를 극단적으로 차단하면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굶주린 상태가 되면 아무 정보라도 쉽게 빨아들이고 싶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가장 바뀌기 어렵다는 종교나 신념도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배고플 때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는 거랑 똑같은 이치네. 그럼 양은정 씨 뇌가 굶주리길 기다려볼까요?